자, 안녕하세요. 2018년도 9월 5일입니다. 오늘 함께 만들어 볼 그 지표가 있어요. 되게 간단한 건데, 제가 이렇게 대충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당일 분봉 누적 거래량 지표. 그거랑 이제 전일 대비 거래량과 대조해서 보면은 어떤 좀 장점이 있는지, 또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뭐 준비라고 하기에는 또 이미 많이 알려진 것들이기 때문에 뭐 그냥 제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 정도 한번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생긴 모습을 보면 이래요. 분차트에서 이제 매매할 때 쓰는데 뭐 3분봉을 보시든 5분봉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뭐 편하신 거 보시면 돼요. 생긴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검정색 선이요. 검정색 선이 지난 어제의 거래량이에요. 그쯤 되게끔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빨간 선 있죠. 이 레드라인이 이제 누적되어 가는 여기에 거래량이 각각 발생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봉에서 발생한 거래량, 두 번째 봉에서 발생한 거래량. 그게 나름 또 정확하게 표기가 됩니다. 어, 첫 번째 캔들에서 87,661주, 87,661주. 거기서 5만 5천 주를 더하면 그 다음 14만 주 이런 식으로 누적이 되어가는 과정을 선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음,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 되게 기본이 되는 건데, 뭐, 단타 매매라고 하셔서 당일 매매 하신다고 들어가셨던 종목들을 보면은, 거래가 움직이지도 않는 종목인데 가만히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몰래 들어가셨다면, 세력들도 모르게 들어가셨다면 이해가 됩니다. 진짜 조용한데, 아무 일도 없는데, 나는 오늘 그 종목이 시장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조용한 종목인데, 거기에 얌전하게 자신의 물량을 이렇게 집어넣고 계시더라고요. 뭐,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일반적인 트레이더들이 그 시장을 쫓아가는 방법은, 물론 이제 시장 조사를 정말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 그런 어떤 뭐, 뭐랄까, 자신만의 예측의 범위를 만들어서 이제 선취매하시는 그런 전략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단타 트레이더들은 그날 그날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거를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자연스럽게 시장의 어떤 이슈를 따라가는 거. 근데 그러려면은 전일 대비 거래량이 확실하게 대조될 수 있을 정도로 터져 주어야 됩니다. 이걸 자꾸 터지다라고 표현해서 좀 이상하기도 한데 거래량이 많아야 돼요. 양봉 매매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기본. 저희가 어떤 매매를 할 때 뭐 눌림목 매매를 특별히 이제 하는 게 아니라면 단타를 치게 될 때 그 일봉상 캔들이 양봉일 때 진입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보았을 때 평소와는 다른 풍부한 거래량이 발생한 게 좋아요. 그것도 아침 일찍. 그 말인즉슨 뭐 당일 시장의 이슈를 받는 종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친구가 어, 하다못해 최소한 이전과는 다른 거래량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오늘 이 종목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어떤 관심과 시선이 많다. 다시 말해서 수급이 몰린다. 그 수급이 결국 주가를 상승하는, 주가를 견인하는 어떤 힘이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일 대비 거래량이 이제 터져주는 모습은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살펴보죠. 이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보셔야 될 게 전일 대비 거래량이 터진다 해가지고 이 크로스만 보실 수도 있어요. 이 지표를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이 크로스를 보시는 것도 뭐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중점적으로 보는 이유는 대부분 거래량이 터져가지고 막 날아가고 있을 때는 이미 이렇게 그 시세를 준 경우가 많아요. 이미 시세를 준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이 터져서 막 올라가는데 시세는 안 준다. 그러면 또 그것도 이상한 거겠죠. 한번 공부해 보세요. 자, 그런데 그 비율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음, 자, 이 친구는 뭐 여기 보니까 이때 이제 거래량을 돌파를 시켰는데
이 친구를 예를 들어서 9시 30분쯤 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미 이제 누적 거래량이 이만큼 찼어요. 9시 20분, 30분 정도 됐는데 전일 대비해서 전일은 여기 검정색 선이 있죠. 이게 전일 거래량입니다. 어, 그 거래량의 50%를 이미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걸 뜻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얘는 오늘 어제 거래량을 따라잡을 수도 있겠죠. 그럴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죠. 그렇다고 보았을 때, 얘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 녀석이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이렇게 팍팍팍 올라주면. 뭐, 이제 여기는 제가 아까 설명하다가 빼놨는데, 이 아래에 있는 검정색 선은, 얘는 70%입니다. 70%. 전일 거래량 대비 70%예요. 70%쯤 딱 됐는데, 그 시간이 아직 이른 아침이다. 예, 장 초반이다. 그러면 얘는 오늘 무언가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주가가 뭐 사람들이 참여하고 거래가 일어난다면은 거래량이 확실하게 전일보다는 더 큰 장대 양봉을 그려줄 테니까요. 그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전일 거래량을 전일 거래량을 지금 현재 누적 거래량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시간 개념이 포함돼야 됩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채워 나가고 있느냐 부분도 이렇게 크로스되어서 돌파하는 모습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 전날 한번 볼까요? 전날을 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헷갈리실까봐. 자, 이 친구는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도 전일 대비 거래량이 절반도 안 찼어요. 절반도 차지 않았습니다. 얘는 오후장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전일 거래량을 뛰어넘기가 힘들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 가능성을 점치자는 거죠. 물론 이때 아무리 이제 미비하게 거래량이 흘러간다 하더라도 오후장 돼서 갑자기 막 많은 수급이 몰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오후장 매매에 활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시점, 매매할 시점, 뭐 아침 9시부터 뭐 10시까지, 혹은 뭐 10시부터 11시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지금 이 순간 어제와는 다른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빠르게 감각적으로 캐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가능해요. 뭐 옆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 수치를 보고도 좀 볼 수 있겠죠. 이 수치를 보고도 뭐 여기 400만 주가 있으니까 한 200만 주가 터져 주었으면은 얘는 이미 절반이 돌파가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수치를 보는 것과 그림으로 보는 거는요,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직관적인 관찰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수치로 판단하는 것, 시각적인 그림으로 판단하는 것은 서로 다른 감각의 영역이다. 뭐 하나가 쓸데없다 이게 아니라 뭐 혹자에게는 거래량 수치가 정확하게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저는 뭐 정확한 거래량 수치를 필요로 한 적이 거의 없는데 누군가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아까와 같은 내용을 봐야겠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숫자를 보는 게 좀 약해요. 어떻게 보면 좀 모순인데, 네, 그렇게 수치로 판단하는 게 좀 약해요. 그래서 시각적인 그림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때 이게 더 유리해요. 음, 서로 장단점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숫자로만 이루어진 디지털 시계를 보는 거랑 분침, 시침이 다 있는 아날로그 시계를 보는 거는 좀 다른 느낌이죠. 둘 다 어쨌든 시간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이지만 둘이 가져다 주는 뉘앙스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게 또 매매에 영향을 끼친다면은 저희가 섬세하게 좀 반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전일 거래량 대비 현재 누적 거래량이 얼만큼 빠르게 채워져 가고 있는가,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모습이 될 거예요. 자, 이걸 이제 같이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음,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게 이제 이게 시간이 되려나? 음,
그냥 수식만 그냥 툭 알려드릴까 아니면은 이제 수식의 어떤 원리적인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또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효율이 안 좋을 것 같고 또 아예 설명을 안 하자니 또 제가 용납이 안 되고 그 용납이 안 된다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그 뭐 여기저기 정말 많은 수식과 검색기 뭐 이런 것들이 뭐 신호 검색기 뭐 많이 있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진짜 알고 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뭐 어떤 정말 중요한 지지와 저항을 담당하는 어떤 선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게 수식으로 나타나는 선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어, 이러한 수식을 제공한 사람들을 믿고 쓰는 거라면 이런 자리에서 사볼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성격에 그러지를 못해요. 과연 이게 뭘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는 이런 데서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살 수 있는 어떤 소신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다 설명은 못한다 하더라도 일부분이라도 이 누적 거래량이라도 제대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려고 시도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도저도 좀 귀찮으신 분이 있다면 제가 이거를 카페에다가 그냥 복사해서 쓰실 수 있게 수식을 만들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를 그냥 바로 쓰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내가 매매에 소신이 생기고 확신이 있으려면은 음, 뭐 아무리 간단한 수식이라 하더라도 이게 복잡한 수식이 아니에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거고 좀 알고 쓰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매수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이게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예. 이 이상한 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고자 해요. 일단 지우고 뭐 만드는 방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빈 화면에다가 우클릭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가 뜨게 되는데 여기 하단에 보면은 수식 관리자라고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또 천천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이제 생각하면서 말하려고 천천히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한데 이게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공부를 좀 이렇게 남들이 주는 거 받아먹는 것만 하시는 분들 말고 제대로 좀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천천히 따라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럼 여러 가지가 뜨는데 저희가 새로 만들기를 할 거예요. 새로 만들기를 할 거고 이걸 누르면 이따가 저장이 되겠죠. 저장이 되면은 여기 사용자 지표 여기 폴더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일단은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지표명 이름은 뭐 아무거나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봉 누적 거래량 수식 탭이 있죠. 여기 수식 이름에다가 뭐 누적 거래량 그래프 뭐 마음껏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필요한 거는 누적 거래량이 필요해요. 무언가를 누적시키는 건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함수 중에 수식 중에 썸이라는 걸 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떤 거냐? 거래량. 이게 거래량. 이거 한글로 입력해도 될 거예요. 이렇게 거래량. 맞나? 네, 수식이 이상이 없다죠. 이걸로 이제 검증을 합니다. 한글로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여기 있는 함수를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죠, 거래량. 여기는 함수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일단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덧셈도 한글이 있나? 네, 없나요? 이건 더하기고 뭐 나중에 혼자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거래량 합이 필요해요. 거래량 합. 이렇게 해놓고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해서 아이고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것들 이것저것 있는데 뭐 다 쓸데없는 겁니다. 저장을 하면 이렇게 사용자 지표에 들어가요. 수식 검증 이상이 없다 하면은 저장을 하시고 닫기 한 다음에 내가 일단 만들어 놓은 거를 한번 불러 보자고 한다면 우클릭을 하셔서 지표 추가
이제 맨 위에 올라오게 해놨는데 분봉 누적 거래량 이거 있죠. 이거를 적용하면은 오 누적 거래량 그래프처럼 보이는 게 이렇게 생겼어요.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볼게요. 자 거래량이 위에 캔들 이거 볼게요. 예, 얘는 거래량이 87,000주인데 여기 표시되는 수치는 1700만 주예요. 그쵸? 1700만 주. 말이 안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단순히 이제 더했잖아요. 이 얘가 분석 가능한 범위 있는 모든 거래량을 다 더하는 겁니다. 예, 역사상 있었던 모든 거래량을 다 더하는 거예요. 계속. 억 단위가 넘어갔네요. 5억.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에게 불필요한 수치까지 다 더해지는 거죠. 저희가 필요한 거는 그냥 누적 거래량이 아니라 당일의 누적 거래량이에요. 당일에. 당일 거래량 수치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전체 누적 거래량에서 얘는 지금 당일 누적 거래량이 아니죠. 전체 누적 거래량에서 이전 것들을 빼고 또 이전 거를 빼고 이전 거를 빼고 이 함수를 이제 포함을 시켜 줄 거예요. 그러면은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전 거를 다 빼고 오늘 것만 누적 거래량, 이전 거를 다 빼고 그러니까 오늘이 아닌 누적 거래량을 전부 다 뺀다라는 거죠. 오늘 게 아닌 누적 거래량 그걸 이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다시 이제 수식 관리자를 들어가셔서 사용자 지표 이거를 이제 수정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자 어떤 함수를 쓰냐면은 value when 이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얘는 어떤 조건이 몇 번 만족하는 값 뭐 이런 뜻입니다. 아래에 설명이 대충 되어 있어요. 한 번 만족하면 됩니다. 데이트는 이제 날짜인데 일별 날짜를 얘기해요. 이게 그 시간을 얘기하진 않아요. 시간은 저희가 타임이라고 쓰고요. 데이트는 이제 날짜예요. 뭐 가령 이거 뭐 설명이 나와 있는데 뭐 2007 뭐 1215 이런 1215 하면은 07년 2007년 12월 15일 이런 식으로 이제 날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 날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기준 날짜의 하루 전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게 오늘로 대체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하는 느낌표를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뭐 이거는 구체적인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이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를 알 필요는 없어요. 이게 같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뭐 전산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걸로 뭐 대체될 수 있다 없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리고 누적 거래량이 필요한 거예요. 거래량 이렇게요. 그리고 그게 이제 하루 전까지. 그러니까 하루 전까지를 빼야죠. 그래야 오늘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거 이전의 누적 거래량을 다 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완성이 되겠죠. 이거를 이제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구나. 자, 이거를 거래량을 보통 이제 V라고 표시하니까 저도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할게요. 이제 이거를 하나로 묶어야 돼요. 뭐 X라고 이렇게 칭하겠습니다. 여긴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예, 이거는 뭐 Y라고 칠게요. X에서 Y를 이제 빼야 되니까. 그리고 얘는 거래량 누적이니까 예, 누적 거래량 X. 이 X가 1로 오는 겁니다. 그냥 그걸 이제 빼는 거예요. 전체에서 부분을 빼서 오늘 것만 남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값은 Z라고 봤을 때 X 마이너스 Y. 주식을 설명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좀 이상할 수도 있겠네요. 그냥 이것저것 귀찮다 싶으신 분들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카페에다가 올려놓은 거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누적 거래량에서 부분 누적 거래량을 오늘 걸 제외한 그 날 기준이에요. 저희가 29일을 봤다면 29일 거 빼고 어제까지의 누적 거래량 이런 식으로 그걸 이제 뺀다는 겁니다. 전체에서 부분을 빼서 저희가 필요한 거 Z만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수식 검증을 눌렀을 때 자 오류가 있네요. 잠시만요. 네. 네. 자 이게 이 Z라는 결과값으로 갖고 오기 위한 요걸 붙여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자 수식 검증 해서 수식이 이상이 없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닫기. 얘는 아까 수정하기 전이니까 지우고요. 다시 한번 불러와 볼게요. 지표 추가, 분봉 누적 거래량. 자, 어때요? 아까랑 그래프가 다르죠? 예. 밑에서부터 차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올바르게 만들어졌는지. 자, 첫 번째 캔들의 거래량은 87,661주. 자, 그 아래에도 똑같이 떠야겠죠? 87,661주. 올바르게 맞네요. 자, 두 번째 캔들의 거래량은 55,463. 그러면은 앞에 캔들과 뒤에 캔들이 더해진 합산된 거래량이 그 다음에 표시가 되겠죠. 143,124. 뭐 계산기로 한번 두들겨 볼까요? 87,661 더하기 그리고 55,463은 143,124. 자, 볼게요. 143,124. 네, 계산기랑 똑같이 나오네요. 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거 프로그램 계산기가 아니라 그냥 여기 책상에 있는 계산기로 두들겨가지고 여러분들이 못 보셨을 텐데. 그럼 얘는 이제 누적되는 그래프가 맞네요. 네, 그게 전일 대비 얼마나 터졌느냐. 자, 전일 거래량은 여기 있죠. 자, 볼게요. 이게 전일 최대 끝까지 터진 거래량이잖아요. 예, 여기가 이제 전일 거래량이겠죠. 요렇게. 이런 식으로. 색깔은 마음대로 바꾸셔도 됩니다. 저는 이거를 빨간색으로 쓰고 있어요. 예, 보기 좋아서 빨간색이 이렇게. 이와 같은 방식입니다. 좀 다소 내용이 좀 불필요한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거 만드는 것까지 사실 궁금해하지 않을 거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알고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모르고 쓰는 거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시선에서는 예, 저는 매우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검색기가 됐든 이제 신호가 띄워주는 것도 있어요.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조건이 만족하면은 뭐 특정 캔들에 이렇게 화살표가 딱 뜬다. 뭐 이런 식으로 신호 관리자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지금처럼 수식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정말 많은 수식과 혹은 뭐 검색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표 설정. 음, 그리고 그게 이제 고가에 팔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뜯어놓고 보면은 결국 뜯어놓고 보면 물론 이제 만드신 분들은 정말 고생해서 만들었겠죠. 하지만 결국 뜯어놓고 보았을 때 내가 그게 납득이 가야 그 수식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잘못됐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웹상에서 팔고 있는 여러 가지 검색기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뭐 이거를 결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수식이 있어서 뭐 가령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런 이제 그 선이 하나 있어요. 선이 있는데 이거를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손절 기준의 어떤 수식이 있는 복잡한 수식처럼 보이는 네, 그런 것들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음, 이게 보이면 손절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손절선을 손절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러네. 바꾸겠습니다. 좀 그러네요. 예. 자, 그냥 차트에 맞춰서 하나 대충 그어볼게요. 이 선을 돌파하면은 매수하면 수익이 난다. 이렇게 알려진 뭐 선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식이에요, 수식. 돌파를 했네요. 눌림을 줄 때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혹자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실제 여러분들의 실력인지 아니면은 이걸 판매한 사람, 이걸 제공한 사람, 이 서비스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사람에 대한 신뢰도에 이걸 사는 건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신이 달라져요, 소신이.
음, 저는 이걸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알려져 있는 것들을 계속 이제 막 혼자서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이런 원리로 만들어졌구나. 뭐 혹은 아, 이걸 응용하면은 이렇게도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제가 이제 혼자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 50%, 30%, 20% 선을 이렇게 그어놔요. 그어놓으면은 되게 편리합니다. 거래량이 아, 이 정도 작구나. 이게 눈에 쉽게 보이니까요. 이걸 응용하면 또 다른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발전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단순히 거기에 의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어찌 보면 되게 귀찮은 이야기죠. 근데 또 누가 보면 욕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하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네이처셀이래. 당일 분봉, 누적 거래량 지표. 예. 아, 이걸 얘기하는구나. 이제 아까 그 수식 관리자에서 저희가 보았던 이 수식을 응용을 하면은 이제 전일비 거래량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여기 보였죠? 여기 끄트머리 있는 게 결국에는 누적 거래량이죠. 끝에 있는 거. 오늘 최대한 끝까지 올라간 거. 이게 결국에 누적 거래량인데 어 그걸 응용하면은 이제 전일 대비 거래량 대조 지표까지 같이 볼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카페에다 올려드릴게요. 귀찮으신 분들은 그거 그냥 전체 복사에다가 쓰시면 돼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내가 알고 쓰는 게 여러 가지 그 매매 테크닉, 소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별것도 아닌 것 같다가 어렵게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주식은 쉽지 않아요. 어렵게 배워야 됩니다. 어, 그렇게 접근을 해야 계속 긴장의 끈을 안 놓을 수 있어요. 자, 어쨌든 뭐 이 내용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